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5달 만에 KT에서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들이 잇따라 공격에 타깃이 되면서 이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에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K 해킹 사고 이후 5달 만에 유사한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배경훈 장관이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KT 광화문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평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침해 사고가 또 발생한 겁니다. 경찰이 KT에 접속 이상을 알린 게 지난 1일.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KT의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2주가량 통신사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장 대응 비판에도 현행 규정을 핑계로 KT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과기정통부.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없다면 AI 3대 강국 도약도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초동 대응 지연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장관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커가 이용자의 가입자 식별정보, IMSI뿐 아니라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로 현재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인접한 4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소형 불법 기지국을 누가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장비가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는 서울 서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벼량동을 시작으로 닷새 뒤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가까운 경기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에서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액결제 한도는 가장 낮은 한 30만 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소액결제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범행은 이달 초 경기 부천에서 벌어졌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 피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KT 자체 조사 결과 해커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 2대를 이용한 거로 파악되는데 피해 발생 시간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서 나흘꼴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거로 추정됩니다. 이에 초소형 장비를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움직이며 통신을 가로채는 이른바 워드라이빙 수법이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차에다 fem토셀을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이동통신 규약에 따르면은 원래 fem토셀들은 다 붙여주게 돼 있다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가까운 일본과 필리핀에서는 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범행 윤곽은 여전히 안갯 속인 만큼 구체적인 범행 경과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이런 초소형 불법 기지국 장비를 누가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T는 범행에 쓰인 장비가 과거 KT 통신망에 쓰였던 장비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는데 다만 내부 관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개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 부분을 떼서 옮겼거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KT로부터 받은 자료는 물론 피해 지역 일대 CCTV 등을 분석하면서 정확한 해킹 경로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일어난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전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나 결제 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가 이뤄진 증빙 자료를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과 주말 사이 전국에 최고 120mm에 달하는 가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비가 절실한 강릉에도 주말 새벽부터 최고 6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극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또다시 가을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인데 특히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충돌하며 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쪽 내륙에 최고 12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고 밤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12일 오후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어 13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는데 특히 이번에는 단비가 절실한 강릉에도 메마른 땅을 적실 정도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요일 늦은 밤에서 토요일 일 중 예상되는 강릉의 비는 20에서 60m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다소 있지만 단 한 번의 비로 현재 심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에 6월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은 7월 중순으로 30mm 이상의 비가 연이어 2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강수 부족량이 289.6m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6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 해도 200mm 이상의 비가 더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필요한 강수 부족량을 다 채우지 못하지만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 하룻밤 사이 천둥번개가 733번이나 몰아치는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밤중에 섬광이 번뜩이더니 번갯불이 하늘에 쉴 새 없이 균열을 내놓습니다.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베이징에서만 천둥 번개가 733번 내리쳤습니다. 인근 허베이성과 산시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이튿날 해당 지역 병원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른바 뇌우천식입니다. 비구름에 섞여 있는 꽃가루가 벼락을 맞아 미세 입자로 부서지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 겁니다. 2016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선 뇌우천식으로 8,500명 넘게 입원했고 1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1983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2018년부터는 중국에서도 각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所以不要认为就是只有哮喘的病人才需要这个预防，就是一些就是有这个过敏性疾病，像过敏性鼻炎的病人，他也应该在雷暴天气的时候要注意防护。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식 발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낙뢰를 동반한 폭풍우가 잦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작 특별전이 오늘부터 26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301점의 출품작이 전시되며 생활 속 기초 연구부터 미래산업과 연결되는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학생과 교원, 일반부 작품이 함께 선보입니다. 또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을 위한 대통령상을 맞춰라와 전람회 퀴즈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수상작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현지 시간 오전 11시 40분쯤 조지아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전세기에는 잦은 귀국을 선택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탑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수개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가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반년 전 밝혔던 미국 투자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What we are going to do is to accelerate our efforts on localization. Our company decided, because this was the most important market.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비자 규정이 매우 복잡한데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 문제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한국인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도 변경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미양국은 출장용 단기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으로 일단 숨통을 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관세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고 고용은 둔화했지만 금리 인하 예상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 급등한 46,10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0.85% 오른 6,587.47,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2% 상승한 22,043.07의 장을 마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식으며 불황 속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해졌지만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 예상을 뒤집을 수준은 아니란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소비 쿠폰을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90% 선정 방식은 재산세 과세표 등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먼저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의 가구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60만 9천석 가운데 44만 1,000석이 판매돼 예매율 72.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율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8.6%포인트 낮아졌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공급석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다음 달 3일로 하행성 예매율이 94.4%를 기록했고 귀경객의 경우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가장 몰렸는데 이날 상행선 예매율은 94.3% 수준입니다. 추석 기간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73.7%, 경전선 87.9%, 동해선 76.3%, 호남선 66.8%, 전라선 87.4%입니다. 대구에서 함께 짜장면을 먹자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하굣길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린이가 거부감을 보이자 팔을 잡아 끄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낮 1시쯤 이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몸을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저 안에 꽉 차고 여기까지 다 막고 많이 나가고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찍었는 거 보여주는 게 아저씨 얼굴이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친구들이 도와 자리를 피했고 남성은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 바로 옆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맞은편에는 치안센터도 있었지만 근무자가 없어 바로 대응하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6시간 반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아동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상대 낯선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교육당국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등하교 안전지도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제도 뉴스 나왔죠. 지금 모두 그 부형님들도 좀 신경을 쓰고 학교에서도 오늘 단속을 강하게 해요. 일반 차량들 일체 못 들어가게 단속하는 건 제가 아까워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해 어린이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방금 보신 대구 사건처럼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등 저학년에만 보급했던 안심배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던 20대들이 체포된 데 이어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지난 8일에는 8살 아이를 끌고 가려던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틀 뒤 제주와 대구에서도 초등생 여아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혼자 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유튜브나 블로그에 훨씬 많이 나와 계십니다. 실제로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5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범행 타깃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성인들과 오빠, 언니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안전 장비입니다. 소리가 자동차 경적만큼 커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삐 누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릴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다 안심이 되고. 시는 현재 1, 2학년에게만 보급한 안심벨을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에서 유괴 시도와 같은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미아동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해오던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전국 6,183곳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순찰차가 움직이고 주변엔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9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학교 주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여자아이를 보고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딸 키우는 부모로서 좀 많이 불안하죠. 그 시간에 애들을 요즘은 잘 안 데려다 주거든요. 애들 스스로 가게끔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오늘도 나와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학부모로서 이제 애들은 커갈수록 조금 혼자서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서대문 유괴미수부터 8살 학생을 끌고 가려 한 광명 사건 등 초등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6,183곳의 등하굣길에 집중 순찰을 벌이고 오래 주차한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 검색도 이뤄집니다. 또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출동하는 코드 1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경찰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는 유괴 관련 사건의 70% 이상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의 이번 대책이 반복되는 초등생 대상 범죄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9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